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틀어져 끙끙 앓기도 하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불운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상처만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세요. 상처의 고통에 머물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유명 방송인에서 사업가, 인권운동가로 진화를 거듭한 인물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학대와 차별을 겪으며 시련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윈프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힘과 지혜로 바꾸었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보듯이 상처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실수를 통해 경험을 쌓고 실패를 통해 인내를 배우며 상처를 통해 공감과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윈프리처럼 고통의 순간을 지혜로 바꿀 수 있다면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단순한 자전거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이자 철학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균형을 잡지 못해 휘청거리며 넘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페달을 밟고 나아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어느새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멈춰 서 있는 자전거는 금세 쓰러지지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오히려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가만히 멈춰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자전거는 놀라울 정도로 인생과 닮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가파른 오르막이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장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속도는 느려도 결국엔 정상에 두 바퀴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일 뿐입니다. 인생에서도 종종 험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자전거를 탈 때처럼 포기하지만 않으면 시련은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삶의 균형이 절실한 현대인에게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배운 모든 것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삶은 멈추지 않는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평생의 교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크고 작은 시련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되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가든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프로스트가 전하는 삶의 교훈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거나 싫거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 지나가고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고난에 주저앉는 대신 담담히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힘들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당신에게 시인 프로스트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먹을 쥔 채로는 악수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1970년대 초 인도의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 국경 분쟁 협상에서 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녀의 말은 대립과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악수를 할 때 우리는 손바닥을 펴 보입니다. 이는 내 손에 당신을 해칠 흉기가 없다는 신호이며 신뢰와 화해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만약 화해를 제안하면서도 주먹을 쥐고 있으면 상대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화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상대를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디라 간디의 말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먹을 푸는 것, 즉 먼저 손을 내밀어 상대의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주먹을 쥔 채로는 악수를 할 수 없다. 인디라 간디가 전하는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입니다. 힘들 때 힘이 되는 힘 명언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에 대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미국 작가 헨리 제임스의 말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 고은은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계속 탐구했습니다. 만약 그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좌절했다면 오늘날 그의 작품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객관적인 시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면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참고할지언정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스스로의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믿을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에 대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귀가 얇은 당신에게 작가 헨리 제임스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힘들 때 힘이 되는 힘 명언입니다.